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요즘 몸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십니까? 머리도 먹먹하고 허리도 뻐근하시겠지만 결국 하루를 망치는 자리, 한 걸음 때려다가 한숨부터 나오는 자리, 저는 대개 이 무릎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심장과 뇌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년의 삶을 눕는 삶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무릎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진료실에서 지켜본 무릎의 진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릎 연골은 자동차 바퀴가 아닙니다. 새 것으로 통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연필 끝의 지우개와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줄어들고 한 번 갈려나간 부분은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소모품입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우개를 다시 새하얗게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다른 지우개에 남은 부분을 최대한 아프지 않게 쓰도록 돕는 작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연골을 닳게 만들고 또 만들다가 결국 무릎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몇 해 전 72 박종만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분이었습니다. 차트에는 수술경과 양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인공관절이 제자리에 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박 어르신의 얼굴에는 실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수술만 하면 다시 멀쩡하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하고 밤에는 쑤셔서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수술을 잘못한 건가 싶다가도 남에게 말하기는 또 애매합니다. 검사 결과를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X선도 괜찮았습니다. 피검사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수술은 교과서처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 주변을 제 손으로 차근차근 눌러보았습니다. 인공관절 바로 위와 아래, 무릎 앞쪽과 옆쪽, 그리고 특히 허벅지 앞 근육과 무릎 안쪽 살이 몰려있는 부위를 한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았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선생, 거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뼈는 갈았는데 살들은 제자리로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수술은 뼈와 연골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릎을 잘못 쓰면서 굳어버린 근육과 늘어지거나 짧아진 힘줄은 수술한다고 해서 저절로 새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 무릎 통증의 절반은 이 굳어버린 근육과 긴장한 인대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고도 고생을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무릎 연골은 지우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미 많이 다른 지우개를 억지로 문지르면 가루만 우수수 떨어지고 더 이상 지울 것도 없어집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지우개를 또 억지로 갈아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을 소중히 아껴 쓰는 일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무릎 주변을 풀어주는 손과 일상에서 무릎을 살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무릎의 비밀 버튼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을 쫙 폈을 때 무릎 한쪽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무릎뼈 바로 아래 안쪽으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려가면 말랑하면서도 살짝 뭉쳐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오.
엄지로 그 안쪽을 꾹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무릎이 아플 때 제일 먼저 굳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연골이 닳으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살짝 틀어지면 이 근육과 힘줄이 온몸의 무게를 대신 떠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 자리가 줄줄이 뭉쳐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가시면 저녁마다 의자 끝에 앉아서 아픈 쪽 다리를 조금 앞으로 내밀고 그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30번씩 눌러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꾹, 들이쉴 때 조금 힘을 풀었다가 다시 꾹. 처음에는 눈물이 빙 돌 정도로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통증이 조금씩 무뎌지고 대신 무릎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걸 하실 때 나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누르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 무릎이 여기까지 나를 버텨준 게 고맙다. 이런 마음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손끝이 달라집니다. 박 어르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선생 손으로 무릎을 만지면서 고맙다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지금까지는 무릎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오셨으니까요. 이제라도 한 번쯤 그런 마음으로 만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허벅지 앞 근육을 꺼냈습니다. 무릎이 아파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덜 쓰고 싶어 합니다. 절뚝거리고 작은 걸음만 내딛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벅지 앞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야말로 무릎 연골을 보호해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튼튼하면 계단을 오를 때도 연골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힘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같은 동작을 가르칩니다. 병원 복도에서, 진료실 안에서, 심지어 복도 의자에서도 보여드립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등은 너무 기대지 말고 허리를 살짝 세웁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무릎 뒷부분을 의자에 바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앞이 당기는 느낌이 오면 그 자세로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런 다음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아픈 쪽 다리에 하루에 10번씩만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벅지가 불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덜 휘청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허벅지 근육이 다시 무릎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에게도 이 동작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도 따라해 보시지요. 처음에는 다리를 거의 펴지 못했습니다. 허벅지가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조금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으면서 어르신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선생, 이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술은 병원에서 했지만 재활은 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허벅지가 다시 힘을 찾지 못하면 인공관절도 제 힘을 못 씁니다. 병원에서 쓴 큰돈이 집에서 조금씩 헛고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동작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몇 달 뒤 박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그 발걸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을 감싸주고 천천히 끌고 들어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록 완전히 젊은이 걸음은 아니어도 양쪽 발 뒤꿈치가 번갈아 바닥을 또렷하게 찢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표정을 보니 먼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생, 아직도 계단은 무섭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척함부터 울컥하는 느낌은 많이 줄었습니다. 집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릎 한쪽을 매일 눌렀더니요. 처음에는 욕이 나올 정도로 아팠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자리에서 따뜻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허벅지도 매일 10번씩 펴다 보니 요즘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예전처럼 2-3번
털썩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연골은 지우개라서 다시 새 것이 되진 않지만 지우개를 쥔 손과 그 손목을 튼튼하게 만들면 남은 지우개로도 충분히 많은 글자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순남 할머니는 평생 시장 바닥을 걸어다니며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다녔고 젊을 때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나중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밤이면 욱신거려서 잠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서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히 수술을 했나 보다. 이제는 무릎도 잃고 돈도 잃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순남 할머니는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선생 저는요, 그냥 늙어서 아픈가 보다 하고 살랍니다. 언제까지나 젊게 걷겠다는 욕심을 버려야지요. 저는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할머니 무릎은 손에 닿는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무릎뼈 바로 아래 안쪽과 바깥쪽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종아리 윗부분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위 허벅지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르신 무릎은 거의 다 쓴 지우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지우개를 쥐고 있는 손은 힘이 빠져서 떨리고 손목은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지우개를 가져다 줘도 글씨를 시원하게 못 지웁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남은 지우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과 손목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손가락이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두 손으로 양쪽 무릎을 감싼 뒤 무릎 윗부분과 양옆을 천천히 10번씩 문지르기. 마치 따뜻한 기름을 바르듯이. 둘째, 점심 먹고 텔레비전을 보실 때 10분만 발 뒤꿈치를 번갈아 들었다 놨다 하기. 조금 넓은 의자에 앉아서 발 앞꿈치는 바닥에 두고 뒤꿈치만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과 종아리 근육이 같이 깨어납니다. 셋째, 저녁에는 집안에서만이라도 복도와 방을 오가며 3분만 더 걷기.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집안 마당만이라도 천천히 오르내리기. 몇 달 뒤 이순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사실 무릎만의 잘못이 아니었네요. 평생 제 다리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않고 아프면 그냥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요, 무릎은 지우개 허벅지와 종아리는 손이다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무릎을 문지르며 수고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지우개입니다. 한번 갈려나간 부분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수술은 다 다른 지우개를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부서진 관절을 정리하고 남은 지우개를 최대한 편하게 쓰도록 자리를 바꾸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릎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우개를 있는 힘껏 눌러가며 서툴게 문지르면 남은 부분까지 금방 닳아버립니다. 반대로 손가락 힘과 손목 힘을 기르고 종이를 살살 눌러가며 쓰면 작은 지우개 하나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어 보셨으면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심코 TV만 보지 마시고 무릎 한쪽과 윗부분을 손으로 한 번씩 굴쳐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얼음덩이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자리, 돌덩이처럼 딱딱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오늘 손이 닿아야 할 자리입니다. 손바닥으로 감싸서 10번만 천천히 문질러 보십시오.
아파도 좋습니다. 다만 호흡을 멈추지 마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조금 더 힘을 빼보십시오. 그 과정이 바로 무릎 주변 근육에게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휴식도 허락해주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번만 다리를 펴보십시오. 허벅지 앞이 불붙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열기가 바로 무릎을 지키는 힘입니다. 무릎 수술을 이미 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병원에서 대수술을 견뎌낸 무릎에게 최소한 이 정도의 손길과 움직임은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릎이 시려서 잠을 설치신 분들께 이 늙은 의사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릎을 원망만 하지 말고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지우개를 탓하기보다 내 손가락부터 풀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이 다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은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가 내 발로 화장실을 갔다가 부엌을 들렀다가 창가까지 걸어갈 수 있구나.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진료실과 병실에서 수많은 무릎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연골 사진만 들여다보며 한숨 쉬던 분들보다 남은 연골을 지키겠다고 허벅지와 종아리와 손바닥을 같이 쓰기 시작한 분들이 훨씬 더 오래 덜 절뚝이며 걸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